저는 이런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 당은 누가 지킵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고요. 막 그래서 지금 상황은 대단히 복잡한 이렇게 상황이 가는 건데 사실 이 사태의 제일 그 첫 출발로 돌아가면 저는 비대위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체리따봉 사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텔레그램 유출. 네, 텔레그램 문자 유출 사태로 갑자기 비대위 체제를 전환해야 된다면서 막 배현진 최고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도 비상 아니었어요. 그래요? 권성동 대표가 책임지고 나가면 될 일인데 혼자 비상이라 한 거예요. 네, 근데 여하튼 그때부터 비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막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제기한 거냐, 그 원인이 뭐냐,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3번 이준석 뭐 이렇게 해서 쭉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라는 근본적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너무 곤란하신가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이지만 저는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기자님들께서 물어보실 때 전 네. 성역이 없다고 봐요. 아, 다 물어보셔도 되고 네, 네.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답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사실 지금 이 사태를 봤을 때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체리따봉 그 문자 네. 거의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네, 또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당정이 하나 되게 만들겠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 또 네. 내지는 우리 당이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네. 여러 가지가 농축돼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텔레그램 가지고서 너무 왈가왈부하는 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실수라고 얘기했고 네.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저는 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뒤에서야 우리가 나라님도 욕하는데 윤 대통령도 당대표 욕을 왜 못합니까? 네. 할 수 있어요. 네. 저 그렇게 봐요.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저는 그 막스 베버가 말하는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게 공적인 책임이고 공적 역할인데 지금 자기 생계형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기 만족으로 하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제가 단적인 예로 지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 네. 뭐 내지는 전 민주당 586도 똑같아요. 그분들 이제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당신들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도대체 어떤 비전을 이뤄 오셨냐? 내지는 앞으로 어떤 비전이 남아있냐? 그것까지는 하고 나가겠다. 아까 저는 서두에 밝혔잖아요. 네. 3개 아까 그 개혁하고 싶은 게 있다고. 네. 뭐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얘기 안 해요. 왜? 인물 정치만 있기 때문에 누가 힘 있냐 쫓아가기 바빴지. 줄서기. 자기 컨텐츠 만드는 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정치 혐오, 여의도 혐오가 여기까지 온 네.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 뭐 텔레그램 누가 유출했고 대통령님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네. 역사적 소명이 있으신 분은 더 하시고 없는 분들은 이제는 물러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일 우리 당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양비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양비론 하는 분의 대표 주자가 이제 홍준표 시장. 네. 그리고 스피커들도 나와가지고 하루는 이준석 대표 욕했다가 네. 하루는 또 윤핵관들 욕했다가 결국 네. 그분들은 그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은 안 밝히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둘 다 입 닫고 둘 다 나가. 그럼 네. 누가 한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양비론 내지는 그 안철수 그 의원이 얘기하는 중도, 네. 극중주의 저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 그거는 윤핵관이라고 비판했던 익명 인터뷰랑 맥락은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 양비론들 참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정치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는 시시비비를 가릴 능력은 갖추는 분들이 네.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누구 나가야 됩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네. 저는 의원직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원내대표직 사퇴는 당연한 거라서 당연한 걸 해봤자 국민들이 감동 못 얻습니다. 제가 비견될 예를 하나 드리면요. 문재인 정부 집권했을 때 뭐 저도 옆당이지만 네. 부러워요. 그런 거는. 뭐냐면은 양정철 비서관이 네. 대통령 만들었어요. 1등 공신 중에 1등이에요. 근데 네. 그분이 대통령 만들고 나서는 그냥 미국 가버립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분이야말로 왜 비서실장 하기 싫었겠어요? 왜 그 안에서 장관하기 싫었겠어요? 근데 그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노무현 정부 겪어봤고 하면서 권력이라는 속성을 알았으니까 네. 누가 나가라고 안 했는데도 본인이 떠난 겁니다. 그럼 네. 저는 이 소위 말하는 찐핵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네.
그냥 이런 무리한 일만 안 하셨었으면 장관 하시고 의장도 하시고 다 하셨어도 돼요. 누구도 네. 뭐라 안 해요. 네.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하시는 것들이 아까 말한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소명도 없고 그게 소명이 안 되고 네. 또 하나는 지금 한 행위들을 봤을 때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을 망가뜨리는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 개개인들은 다 헌법기관들인데 네. 헌법기관으로서 전 자질이 없다라는 게 음. 드러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만하시고 정계 은퇴도 고민을 좀 해보시라. 전 그 네. 부분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이런 흐름을 우리 신 변호사님 흐름을 알고 계시는지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이른바 윤핵관을 정리하는 수순에 돌입한 걸로 보이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14명이 짐을 쌌다는 얘기가 있고요. 대체로 여의도에서 파견된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실 출신들이 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분들도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선진국민연대 출신들이 전부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면직 처리 또는 뭐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질 뭐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윤핵관을 멀리하고 먼 핵관이라고 표현도 하던데요. 멀관들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뭔가 좀 세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다고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몇 명이 나갔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사실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기본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인데 네. 지금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쓴소리를 내부 총질로 인식하는 한은 뭐 전원을 다 바꿔도 그 인식이 안 바뀌면은 저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지금 이 사태에서는 중요한 것은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짐 싸셨다는 분들 전 누군지도 잘 몰라요. 누가 쌌는지도 모르겠고 뭐 일부 지금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물어봐야죠. 누가 그분들을 대통령실에 인사 조치를 했냐, 뭐 소위 말하는 뭐 유튜브니 편하게 하면 꽂았냐, 네. 이걸 발본색원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꽂은 사람들은 결국 실력이 지금 다 3달 만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꽂은 사람들은 지금 물러나는 걸로만 정리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꽂은 사람들은 저는 더 이상 이제 정치권에 얼씬을 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이거 용납 안 한다고 봅니다. 다시 또 세탁해서 또 들어오거든요. 네. 이거 정말 이제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윤핵관 초기 윤핵관 원조 윤핵관이라는 분들하고 손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누구랑 해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 검사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하고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하고 매우 가까운 검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공화국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야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십시오. 뭐냐면은 뭐 검사들이 하면 또 검찰공화국이 또 나오고요. 네. 그냥 그 복잡하게 볼 거 없고 네,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만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국민이 예. 만들었죠. 그럼 국민이 만들 때 도구가 뭐였습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기도 있었고요. 이준석 대표의 선거 전략적인 면도 꽤 우수했습니다. 네. 그게 조화돼서 만든 건데 결국은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의힘이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만든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민의힘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일단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정상화가 안 됐고 국민의힘이 중병에 걸렸는데 네. 무슨 거기서 솔루션을 만든다 한들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정당 개혁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국바세도 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제가 그냥 뭐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 잘 돼야 되고 정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뭐 한 몸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거는 대통령님 말씀에 제가 뭐 많은 부분은 동의하지만 제가 그 말씀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이고 내각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부와 당이 한 몸이다? 저는 그건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긴장 관계라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잘하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우리가 야당과 싸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적극적인 정책들은 정부를 견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저는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당대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당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당이 정상화되면은 저는 대통령실도 뭐 많은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맞춰서 저는 정부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당 개혁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정당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목전의 상황을 지켜보면 뭐 국제관계도 그렇고요. 물가도 너무 심각하고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살기가 너무 힘든데 정부와 여당이 계속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 머리 뜯고 싸우고만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 저 사람들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건가? 민생은 언제 살필 거지? 곧 추석인데 지금 시금치가 한 단에 8,000원이거든요. 주부들은 아마 와 시장에 가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지금 뭔가 정부가 정치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암만 당대표가 밉기로서니 그 문제만 이렇게 골몰하고 있어서야 되겠냐라는 답답함이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고요. 네.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참 죄송한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사과하고 계십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요즘에 네. 지하철 타고 다니면요. 국민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제가 눈을 좀 피해요. 너무 음. 죄송해요. 정말로. 음. 이러려고 제가 무슨 뭐 여당이 돼서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네. 나라가 잘 되길 바랬고 정말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잘해줘야 당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게 보람 있는 건데 지금은 솔직히 저도 보람이 잘 안 느껴집니다. 냉정하게.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양비론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때문에 당장 목마르니까 네. 민주주의 좀 엉성해도 그러니까 덮고 가고 시끄러운 사람들 둘 다 뭐 홍준표 시장 구질구질하다라고까지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던데 예. 그러면 구질구질해서 둘 다 조용히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저는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문제 해결만 된다 그러면 입 닫죠. 오늘이라도 조용히 있죠. 뭘 네. 떠듭니까? 근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입을 닫겠다라는 것은 지금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을 얻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옛날에 독재 정부가 썼던 거랑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민주화 운동 학생들 공부나 해라, 돌 던지지 말아라, 나서지 말아라. 이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시시비비는 가려야 된다라는 게 제 소신이고요. 네. 시시비비 가릴 능력 정도는 저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싸움을 건 사람, 그리고 싸움에 대해서 대항한 사람. 근데 대항을 할 때 조금 싸가지가 없고 과도하게 대항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감정의 문제인 거고 애티튜드에 대한 지적인 것이지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자. 본질은 뭡니까? 아니 당대표가 선거 2번 다 이기고 왔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긴 정당이 비대위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대한민국 정당사에 그런 게 있었나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여론이 답이라고 봐요. 국회의원들 지금 선거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기서는 여론이 저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미 꾸짖어 주시고 잘못은 잘못이다. 이 나라가 윤핵관의 나라도 아니고 뭐 신인규의 나라도 아니고 이준석의 나라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공동체, 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 틀 안에서는 저는 잘못에 대해서는 여론이 압박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민주화를 위한 의병장 같으세요. 당에서는 저를 반란군이라고 부르죠. 반란군이요? 내부 총질을 한다는 말은 내부의 반란군으로 볼 가능성이 전 농후한데 저는 제 자신을 의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무기가 없습니다. 저는. 네, 아니 뭐 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는 것 자체가 무기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건 꼭 여쭙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최종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하태경 의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좀 그럴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도 좀 듭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좋은 얘기예요. 듣기 좋은 얘기인데 저는 두 분이 만나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송까지 갔을 때는 이미 감정은 다 돌아섰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네. 명분은 저는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시인할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용기를 내면서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참 말은 쉬운데 참 어려워요. 간단하지도 않고. 근데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최고위원회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걸 네. 위법하게 위헌적으로 막은 겁니다. 막은 거를 걷어내시고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하게 놔두고 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임기를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울 수도 있어요. 그건 이 대표의 선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네. 그러고 나면은 저는 뭐 음.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그만두면 당연히 전당대회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누구도 나무랄 수는 없고요. 네. 그게 싫으신 분들은 우리 당헌에 6조의 2에 당헌 소환제가 있어요. 그거를 꼭 쓰셔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꼭 끌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차라리 탄핵을 해라. 아니 왜냐면 감정적으로 내 주변에는 다 이준석 싫다는 거예요. 뭐 제 주변에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예. 다 각자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네. 법원까지 갈 것도 아니고 당원 소환제를 내셔가지고 이준석 대표 표결 붙여서 더 많은 표가 나오면 내려와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방식 안 쓰고 윤리부터 비대위에 무효로 가는 것은 그건 사법 부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